source software learning community.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님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스마트 TV와 스마트 디바이스 그리고라는 그 주제로 발표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개발과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지금 한 3, 4년 차, 4, 5년 차 하고 있고요. 강의는 지금 딱 보니까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스마트폰 쪽이나 스마트 TV 쪽, 그 다음에 인베디드 쪽하고 멀티미디어 쪽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할 부분은 딱 이제 세 분야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스마트 TV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스마트 TV의 개발 환경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게 HTML5인데, HTML5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와 그 미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TV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모바일이 스마트폰으로 진화를 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발전을 했고요. 이 칼라 TV에 우리가 인터넷과 어떤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 합병이 되면서 보다 발전된 형태의 TV가 스마트 T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TV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웹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 TV는 지금 이제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TV 전에 IPTV라는 게 있었고요. 그 전에 디지털 TV가 있었고, 그 전에는 아날로그 TV가 있었는데, TV의 발전하는 과정을 보시면 지금 처음에 이제 아날로그 TV가 나온 게 한 1960년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TV가 나온 게 한 1990년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과 결합이 된 IPTV가 한 2000년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스마트 TV가 불과 한 3년 전에 지금 2010년도 정도에 스마트 TV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TV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개발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제공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어떤 TV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오픈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과 무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 같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TV에서 케이블 TV로 진화를 해왔고요. 케이블 TV에서 스마트 TV로 지금 진화를 해왔는데,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과 양방향성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 TV 판매 대수를 보시면 계속 누진적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지금 현재 세계에서 스마트 TV를 좀 많이 판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TV 플랫폼을 보시면 일반적인 전화가 우리가 이제 모바일을 거쳐서 어떤 스마트폰으로 전화한 것처럼 스마트 TV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바일 같은 경우에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애플의 iOS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 것처럼 스마트 TV도 각각 제조사마다 고유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스마트 TV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의 스마트 TV 플랫폼, 그 다음에 구글의 구글 TV와 그 다음에 미고나 타이젠과 같은 플랫폼이 있고, 아마 애플도 이제 조만간에 스마트 TV를 내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애플의 iTV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이제 스마트 TV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각각 플랫폼마다 어떤 고유한 방식으로 스마트 TV 앱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지원하는 방식은 일단 HTML5를 공통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를 이용한 개발 방식도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 더 이상 이제 플래시가 어도비도 이제 잘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이나 LG에서 더 이상 플래시로 개발된 웹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웹스토어에서 더 이상 플래시로는 개발할 수가 없고요. 현재는 HTML5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뒤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스마트 TV를 얘기를 하면, 작년에 여러분들 아마 재작년에 아마 이런 광고를 보실지 모르겠는데, 두빈의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딱 이름만 들어보시면 왠지 대화 사극에 나오는 장희빈하고 이런 게 나올 것 같지만, 실제 이제 국내에서 스마트 TV를 재작년에 처음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광고 모델들을 썼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빈이라는 광고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LG는 원빈을 사용을 했는데, 이름을 따서 두빈의 전쟁이라는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 재작년에 일단은 스마트 TV가 발표가 되고 나서 작년에 스마트 TV가 조금 더 혁신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아마 작년에 미국에 있는 마르사인, 데이비드 카터필더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요 광고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보시면 아마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뭐 볼륨을 조절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손으로 우리가 그 채널 같은 걸 전환한다든가 하는 기능들이 작년에 추가가 됐는데 우리가 NUI라고 해가지고 그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삼성 스마트 TV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어떤 기능들이 좀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로 소녀시대가 작년에 나와서 여기 보시면 이제 2012년도 3D를 한판 붙자라고 됐는데 주로 콘텐츠 위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조금 더 똑똑한 TV라는 그 장점을 내세워서 스마트 TV 위주로 광고를 하고 있고요. LG전자는 스마트 TV와 그 다음에 3D TV 어떤 그 콘텐츠 위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요거에 따라서 각각 TV들이 조금 더 이제 선호하는 웹이라든가 판매하는 웹들이 틀려지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세미나를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 스마트 TV 플랫폼이나 그 다음에 스마트 TV마다 선호하는 웹이라든가 그 다음에 판매되는 웹에서 약간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게임 위주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그 유명한 그 게임인 앵그리버드 같은 것들을 지금 이제 스마트 TV용으로 지금 포팅을 한 상태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트라이더가 지금 스마트 TV에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 TV용으로 카트라이더가 나왔는데 뭐 카트라이더라든가 뭐 이러한 어떤 게임 위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D 영상에 집중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콘텐츠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뽀로로라든가 이러한 어떤 그 아이돌용 어떤 그런 거라든가 뭐 영화 채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영상 콘텐츠들을 선호하면서 지금 이제 웹들을 개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스마트 TV 시장 전망을 보시면 지금 2011년도에 삼성전자가 분당 15대를 판매를 했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7년 연속 스마트 TV 시장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TV에서는 삼성전자가 거의 이제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 점유율이 지금 50%가 넘는데 그게 삼성전자 혼자서 5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012년도에는 지금 8천만 대가 아니라 10,000대 이상 팔았고요. 지금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 스마트 TV가 판매가 될 걸로 보고 있고 현재 나온 지 한 3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그 에코시스템이 이제 갖춰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스마트 TV가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2011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그 개발을 지원했는데 5월 달에 삼성 디포럼이라는 요 사이트가 있는데 요 사이트에서 SDK와 그 다음에 도큐먼트 그 다음에 샘플들 같은 거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지지난달에 그 핸디 소프트에서 삼성전자 스마트 TV 프로그램 책이 지금 출판이 됐죠. 그래서 책도 지금 출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개발자를 위해서 지금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진행 과정을 보시면 뭐 기존의 TV에 인터넷을 붙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사용이 됐던 게 주식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주식 해보시거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TV를 보는 중간에도 주식을 계속 보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니즈들이 있어서 일단은 2007년도에 인포링크라 그래가지고요. 기존의 TV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주식을 보여준 기능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한 기능들을 추가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USB나 이런 걸 통해서 영상을 보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위젯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했다가 2011년도에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한 게 스마트 TV가 되고요. 일단 2012년도에 삼성전자 스마트 TV가 조금 더 혁신적으로 발전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뒤에서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러한 기능들이 지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Listen, See, Do 해가지고 NUI라고 해서 우리가 얼굴 인식, 카메라를 통한 얼굴 인식, 그 다음에 동작 인식, 음성 인식 이러한 것들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올해 스마트 TV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사용하기가 쉽고 보다 향상된 기능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TV와 스마트폰의 연동들이 지금 강화가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의 스마트 TV는 이제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션 센터를 통해서 온오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션이라는 곳을 방문을 하시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스마트 TV 교육을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션 센터에서 교육을 하는데
아마 다음 달에 오전에 오시면 스마트 TV 교육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허브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 TV 안을 보시면 웹을 관리하고 웹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리모컨에 바로 우리가 스마트 허브 버튼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러한 식의 에코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지원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개발자 사이트인 디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TV SDK와 오션 센터를 통한 교육 및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TV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장비 제공 같은 것들을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TV 플랫폼은 일단 스마트 TV가 일단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모니터라 그래서 아마 작년에 그 삼성전자 스마트 TV 중에, 모니터 중에 좀 고가의 모니터가 있는데 여기서도 스마트 TV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블루레이 플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 3종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스마트 TV 웹을 실행하고 개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이러한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웹스라는 우리가 TV 웹스 마켓을 제공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허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매나 아니면 뭐 구입 같은 걸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삼성은 이러한 어떤 허브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앱스는 일단은 TV형 어플리케이션 셀러 마켓이고요. 뭐 기존에 이제 안드로이드나 어떤 바다와 같은 모바일 기기들도 지원했었지만 이제 스마트 TV를 위해서 따로 앞에 보시면 tv.samsung.com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재작년에 일단 누적 다운로드 지금 1억 건을 돌파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지금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의 스마트 TV 플랫폼은 2011년도 1월 달에 LG 개발자 라운지를 오픈을 했고요. 현재 개발자를 위해서 SDK와 개발 문서를 제공하고 있고 안에 가서 보시면 샘플 코드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는 주로 이제 스마트 TV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함께 그 다음에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유튜브라든가 어떤 피카사 외에 어떤 그 뭐 콘텐츠를 지금 제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피하고 제휴해가지고 영상통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스마트 TV에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만 LG는 올해 그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상통화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의 스마트 플랫폼의 가장 주요된 특징은 매직 리모컨을 제공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아마 그 닌텐도의 게임기를 보시면 위 같은 거 보셨을 텐데 위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중에서 어떤 동작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게임을 개발을 하실 때 주로 이제 인터페이스가 리모컨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개발하기가 힘들다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LG 같은 경우는 매직 리모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PC 웹을 개발하시는 것처럼 이 안에 보시면 요 그 리모컨을 통해서 우리가 커서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발이 쉽고요. 사용자들도 조금 개발이 쉽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커서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위처럼 그 안에 가속 센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움직이시면 틸팅 같은 것도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보시면 마이크가 달려있는데 이러한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 인식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TV 플랫폼이 있죠. 그래서 구글 TV는 2010년도 5월 20일 날 이제 구글의 I/O 컨퍼런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의 말에 일단은 소니와 로지텍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발표가 된 거는 조금 망했죠. 망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그 높은 가격 때문에 일단은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 소니가 좀 가격을 내려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했었지만 재고도 거의 다 안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었었는데 작년에 LG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지금 안드로이드 TV를 발표한 상태이고요. 올해 원래는 7월 달에 국내 시장에서도 나올 예정이었지만 현재 지금 이제 뭐 좀 미뤄졌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는 아마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구글 TV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TV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는 안드로이드보다는 HTML5를 통해서 개발을 좀 더 지원하고 있고요. 아직은 아마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쪽에서 그 TV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어떤 API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후에 보강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HTML5로 조금 개발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그 젤라빈 기반의 이제 스마트 TV가 LG에서 발표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뭐 역시 이제 구글은 콘텐츠가 많죠. 그래서 뭐 피카사나 유튜버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마트 TV와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뭐 일단은 안드로이드 폰이 널리 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좀 잘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스마트 TV 플랫폼으로 일단 애플의 애플 TV가 있는데 뭐 애플 TV는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는 없고요. 그냥 그 어떤 비디오를 조금 대여를 받아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요게 조금 발전을 해서 뭐 다른 스마트 TV 플랫폼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뭐 이건 조금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미그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텔과 노키아가 그 연합해서 만든 플랫폼인데 일단 미그를 통해서 일단은 TV가 조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현재 뭐 미그 개발 자체가 중지가 됐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미그를 계승한 플랫폼이 타이젠이죠. 그래서 현재 타이젠이 스마트 TV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젠은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오픈소스 플랫폼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타이젠 얼라이언스에서 어떤 그 타이젠의 그 정책이라든가 마케팅과 같은 것들을 좀 협의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소스 코드는 리눅스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소스로 개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젠이 일단은 목표로 하는 거는 일단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어떤 스마트 TV나 그 다음에 넷북, 태블릿, 그 다음에 IBI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게 이제 올해 나와 있는 뉴스 기사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타이젠 TV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제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 내에서 타이젠 교육을 하고 있는데 TV 사업부에서도 좀 교육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이나 아마 내년 정도에 타이젠 TV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타이젠 TV 쪽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TV 얼라이언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LG나 필립스 그 다음에 일본 TV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표준 스마트 TV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전체인데 기본적인 모토는 삼성전자 타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 TV 시장의 50% 이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어떻게 조금 좀 바꿔볼까 하고 만들었는데 최근에 SDK를 출시하는 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뭐 생각보다 좀 여러 그 회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조금 좀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까지 활동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뭐 조금 더 이런 쪽도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뭐 간단하게 제가 스마트 TV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 TV의 개발 환경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TV의 개발 환경은 대부분의 스마트 TV가 HTML5 기반의 웹앱 환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로 HTML과 플래시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삼성 D포럼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두 가지의 개발 환경이 제공되고 있는데 일단 HTML과 플래시를 지원하고 있고요. 예, 플래시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발은 지원합니다만 마켓에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제 지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티브 API를 지원하는 게 루아 SDL과 그 다음에 C 언어로 모듈 개발 가능하고 뭐 유니티 3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웹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만 앞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 D포럼에서 그냥 가입만 하셔서 개발하실 수 있지만 뒤에 있는 루아 SDL이나 유니티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그 제휴를 하셔야지만 웹을 개발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요거는 협력사에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발하기 힘들지만 일단 HTML을 가지고 개발하실 수가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HTML과 플래시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티브로 마멀레이드와 유니티를 지원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HTML은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뭐 플래시는 작년 10월 이후에 마켓에서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뭐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더 이상 마켓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멀레이드나 유니티 같은 경우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 LG전자와 MOU를 맺으셔야지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HTML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HTML과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마멀레이드하고 유니티를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HTML을 이용해서 개발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젠 TV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나와 보지 않아서 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타이젠이 HTML과 C++ 기반의 네이티브 API를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HTML은 지원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HTML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HTML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보시면 지금 표준 HTML을 지원하는 웹 환경 스마트 TV가 지금 지원이 하기 위해서 지금 등장을 했는데, 뭐 KT나 지금 그 T 브로드밴드 등을 보시면 현재 이러한 TV들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HTML만 잘 하시면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두 네. 플랫폼을 제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요거하고 요거 말씀하신 겁니까? 타이젠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하나로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젠에 지금 보시면 지금 그 아마 뒤에 이제 삼성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겠지만 HTML과 플래시 같은 경우는 웹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이티브 웹에 비해서는 조금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루아 SDL이나 유니티 같은 경우에 루아 SDL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하드웨어에 로우 레벨 단을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웹을 개발하시려면 그 유니티는 그 삼성전자 그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유니티사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라이센스 비용이 좀 셉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 패키지만 구입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을 짜실 수 있죠. 그런데 LG전자나 이런 데 보시면 유니티 라이센스가 웹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을 올릴 때마다 라이센스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런 게 있고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HTML을 지원하시면은 조금 이제 속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 환경을 집어넣기 위해서 아마 타이젠을 넣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아마 얘기를 드리겠지만 어제 혹시 기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MS하고 노키아하고 합병 소식이 있었죠. 합병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MS가 노키아를 이제 완전히 흡수를 했죠. 그죠? 그래서 윈도우 폰을 아마 MS에 직접 개발을 하시게 되면 MS가 지금 스마트 TV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엑스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MS도 스마트 TV 쪽을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엑스박스를 지원하는데 아마 윈도우 폰하고 엑스박스하고 가장 호환이 잘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로이드하고 구글 TV하고 호환이 잘 맞게 되는데 삼성전자는 이러한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작년에 그 MWC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NFC를 지원하는 폰을 최초로 발표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당연히 갤럭시 시리즈에다가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갤럭시 시리즈가 아니라 바다폰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폰에 발표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뭐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신 건데 API 하나 추가하는데 석 달이 걸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글에 우리가 이런 API를 추가하겠어라고 요청을 하면 바로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걸리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금 개발이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걸 기다리실 수가 좀 없죠. 그래서 타이젠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시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 내에서 스마트폰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TV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지금 타이젠 카메라가 나온 거는 모르시겠지만 삼성에서 나온 카메라 중에 타이젠 기반의 카메라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전제품들도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러한 어떤 플랫폼들을 다 통합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보다는 아무래도 타이젠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전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예. 삼성전자가 네. 플랫폼 독립적으로 네. 한다는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뭐 삼성전자는 원래부터 그렇게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고 조금 보셔도 상관이 없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뒤쪽을 보시면 일단 하이브리드과 웹앱이 있는데 뭐 웹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웹의 표준 기술이 HTML5와 CSS와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 이러한 세 개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웹앱인데 웹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장치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하드웨어의 어떤 무언가를 제어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 기존의 HTML5에 우리가 어떤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API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게 있고요. 그거를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HTML에다가 네이티브 API를 결합해서 만든 게 하이브리드 웹인데 기존의 삼성전자 어플리케이션이 이러한 그 삼성전자나 LG나 스마트 TV 어플리케이션이 약간 이러한 하이브리드 웹 기반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HTML5를 통해서 개발이 가능합니다만 어떤 스마트 TV의 리모컨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동영상이나 음악 같은 걸 재생하기 위해서는 각각 그 플랫폼마다 제공하는 API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아마 LG나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 뒤에 섹션이 지금 이제 프로그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UI는 HTML5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장치 결합적인 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네이티브 API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스마트 TV가 이러한 식의 어떤 개발 방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은 일단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 그래가지고요. 어떤 웹의 문서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기본 마크업 랭귀지인데, 뭐 여러분들이 그 웹을 만들 때 쓰는 거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CSS는 일단 그 HTML로 만들어진 문서에다가 우리가 서식을 주기 위한 건데, 뭐 기본적인 문서의 내용과 표현을 분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구조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서에 서식을 주시면 일단은 이러한 어떤 서식을 주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HTML로도 여러분들이 서식을 줄 수 있습니다만, 뭐 자간이라던가 줄간 같은 경우에는 HTML의 태그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주기 위해서 일단 CSS를 통해서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앞에서 만든 HTML과 CSS 문서에다가 어떤 동적인 거를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단 우리가 그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에서 처음에 개발이 됐습니다만 대부분의 지금 웹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HTML 기반의 웹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요 자바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TML5는 지금 웹을 표준화한 기관인 뭐 W3C에서 만들고 있는 차세대 표준이고요. 대부분의 지금 웹브라우저 벤더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애플이나 뭐 구글, 그 다음에 모질라,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페라 등의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기술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차세대 웹 표준인데 아직 웹 표준으로 정식적으로 지정이 되긴 했는데 완성이 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표준화하는 과정에 있고, 뭐 조만간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표준화가 완성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5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없는 것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일단 화면에 무언가를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화면에 무언가를 그릴 수 있었죠. 뭐 그런 걸 위해서 일단은 캔버스라는 걸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웹에서 우리가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소켓이 지원되는데, 이러한 그 소켓을 이용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도 뭔가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능 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 그 다음에 비디오나 오디오를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뭐 기존의 그 비디오나 오디오 같은 경우에 HTML4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플러그인 같은 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HTML5에서는 플러그인 없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밑에 보시면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IO와 관련된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표준 웹앱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이러한 기반 등을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5의 새로운 기능들을 보시면 일단 뭐 풍부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멘틱한 마크업, 그 다음 로큰 접근성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의 HTML5들이 우리가 어떤 이러한 기능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서 보시겠지만 스마트 TV에서는 HTML5의 기능들 중에 일부분의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원이 되지 않거나 현재 미지원되거나 아니면 지원할 계획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플랫폼들을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되는데, 뭐 기존에 이제 파일 API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로컬에다가 파일을 저장하거나 하는 것들을 지원했는데, 뭐 삼성 스마트 TV 1점대나 2점대를 보시면 파일 API가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3점대에서 파일 API가 닫혔다가 4점대 오면서 부분 열려 있는데, 이렇게 그 조금 제약을 가해 놓은 이유는, 일단 파일 API를 열어놨더니 아까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콘텐츠를 뭐 저렇게 뭐라 그럴까요? 저기 뭐 비디오 렌탈하는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볼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파일 API를 이용해가지고 로컬에 저장해가지고 이거를 뭐 토론토나 이런 데 판매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떤 보안적인 것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러한 것들은 조금씩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만, 뭐 일단 전체적인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마트 디바이스와 그 미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 디바이스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어떤 미고라는 플랫폼이 있었죠. 이게 이제 현재 타이젠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제 마켓들이 점점 등장을 하고 있는데 199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됐던 게 요 페이저라는 삐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이제 돈 있으신 분들은 베이직폰이라는 걸 사용을 했다가 1996년 7년도에 한솔텔레콤 이런 게 나오면서 피처폰이 등장을 했었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스마트 TV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다음 플랫폼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 아마 여러분들 그 갤럭시 기아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뭐 스마트 워치나 스마트 시계나, 그 다음에 애플하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스마트 자동차를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LG 같은 경우에 스마트 에어컨이나 스마트 냉장고 이런 거 지금 출시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조금 있으신 분들은 대치동에 좀 많이 좀 팔렸다고 하시던데, 스마트 냉장고 같은 경우에 지금 LG가 올해 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마트나 롯데마트 데를 갔다 오시면 영수증이 있으시죠, 그쵸?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해가지고 그 영수증에 있는 마크를 QR 마크나 바마크 같은 걸 찍으시면 냉장고 안에 여러분들이 구매했던 목록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스마트 에어컨, 냉장고 좀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몇 년 안에는 좀 이제 집에 깔리게 되면 일단 스마트 홈으로 넘어가시겠죠. 그래서 스마트 홈은 일단 DNLA라는 표준 기술이 있습니다. DNLA는 다이나믹 리빙룸 네트워크 얼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 소니에서 개발한 표준 기술이고요. 일단 가전제품끼리의 어떤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현재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분야는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떤 스마트 TV에다가 영상을 전송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DNL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을 스마트 TV에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시면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과 가전제품끼리의 어떤 통신들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의 청사진이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자동차 안에서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제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보시면 우리가 집안에서 에어컨이라든가 위에 이제 창문에 있는 커튼이나 창문 같은 걸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제어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스마트 홈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우리가 허브가 놓여져야 되는데, 그런 허브를 냉장고나 세탁기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허브가 스마트 TV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TV가 조금 더 중요하게 된 이유는 일단 이러한 기반의 어떤 허브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셔가지고 웹을 올리시면 심의기간이 넉넉하게 한 달 정도는 잡으셔야 됩니다. 심한 경우에 석 달도 걸립니다. 석 달도 걸리는데, LG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2주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처음 올리시는 경우는 한 달 정도 잡으셔야 되고요. 지금 플래시 같은 경우는 한 석 달 걸렸는데, 플래시는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으니까 좀 넉넉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스마트 TV가 스마트폰에 비해서 이렇게 웹 심사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일단은 여러분들 아마 스마트폰은 껐다가 켜시는 경우가 좀 많으시죠, 그죠? 배터리가 아예 나가거나, 아니면 배터리 뽑았다가 넣었다가 하시는 경우거나, 아니면은 스마트 TV 폰에서 무언가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하시는 경우에 완전히 껐다가 켜시는데, 스마트 TV는 집에서 잘 껐다가 켜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일단 완전히 끄시는 게 아니라 스탠바이 상태로 돌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스탠바이 온으로 돌리시는데, 일단은 TV가 완전히 꺼졌다 켜지는 게 아마 여러분들 아마 정전되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으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삼성 스마트 TV하고 올해 스마트 TV하고 조금 카메라를 보시면 약간 카메라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삼성전자 스마트 TV는 카메라가 아예 윗대에 고정이 되어 있었죠. 위에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삼성전자 스마트 TV를 보시면 카메라를 눕혔다가 세웠다가 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여러분들 아마 거실에 TV 켜놓고 TV가 카메라가 켜져 있는지 카메라가 꺼져 있는지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최근에 아마 뉴스 보시면은 그런 거 있었죠.
삼성 스마트 TV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해킹해가지고 안에 있는 사용자가 뭘 하고 있는지를 하는 게 나왔었는데, 뭐 그러한 이제 보안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제가 그 HTML이나 이런 것들만 협력사가 아닌 상태에서 제공이 된다 그랬는데, 네이티브 API를 제공하는 경우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보안 때문에 뭐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만, 뭐 스마트 TV 쪽은 좀 그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스마트 TV가 스마트 홈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스마트 TV를 통해서 각각의 전자제품들이 연결되는 형태로 앞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BI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현대자동차나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LG전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LG전자 양재사옥을 가보시면 현재 요 제니비 얼라이언스 관련해가지고 자동차 기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아마 초에 LG가 자동차 쪽에 이제 그 부품들을 발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뭐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기반이고요. 현재 그 IBI 쪽은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제니비 얼라이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니비 얼라이언스는 그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BMW나 뭐 GM, 현대, 뭐 닛산, 제규어,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BMW 그룹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몰려 있고요. 이러한 자동차 기업들과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벤더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리눅스 기반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개발하자고 해서 모여 있고요. 원래는 미고를 기반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미고가 타이젠으로 넘어가면서 타이젠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개발 환경은 현재 QT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상태고, 여기 이제 조만간에 자동차들에 탑재가 돼서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뭐 현재 시제품에 이러한 시제품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들도 현재 IBI 쪽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타이젠으로 지금, 타이젠뿐만 아니라 이제 안드로이드도 있습니다만, 타이젠도 지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미고가 네. 타이젠으로 이름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삼성에서 미고의 네. 라이센스를 다 사서 그거를 타이젠이라는 데다 집어넣는 건가요? 원래 이제 미국가 노키아하고 인텔하고 동시에 개발을 했었는데요. 노키아가 윈도우폰 개발하면서 미국 쪽을 개발 안 하니까 인텔이 미국을 갖고 있다가 삼성전자의 리모라는 플랫폼하고 통합을 해서 만든 플랫폼이 타이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후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미국은 타이젠에 흡수도 됐습니다만 또 뭐라는 플랫폼으로 또 분리가 돼서 또 개발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MER이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만, 지금 타이젠의 후속이 미국의 후속이 타이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는 타이젠은 현재 개발 중지 상태이고요. 미국은 개발 중지 상태이고요. 타이젠으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5가지 플랫폼에 하나가 요 자동차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장의 패러다임을 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설명드릴 건데, 현재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이 나와 있지만, 어떤 이제 스마트폰이 스마트 TV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오신 이유도 스마트 TV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오셨겠지만, 현재 그 스마트 TV뿐만 아니라 지금 스마트 워치, 그 다음에 스마트 홈, 스마트 카와 같은 식으로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문화를 위한 그 기기들이 등장을 했는데, 뭐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서 지금 새로운 콘텐츠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단말기들이 점점 등장을 하고 있는데, 뭐 기존에는 우리가 하나의 사람이 하나의 단말기를 들고 다녔습니다만, 현재 한 명의 사람이 하나의 단말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단말기를 지금 들고 다니는 시대가 점점 도래를 하고 있죠. 뭐 지금 현재도 아마 폰을 2대 이상이나 아니면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점점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스마트워치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스마트워치 쪽도 등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TV 쪽도 지금 이제 등장을 했는데, 요게 지금 현재 이제 시장 규모가 지금 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참여를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정도의 시장 규모가 지금 됐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스마트 카나 아니면은 우리가 스마트 뭐 홈 같은 거를 이용해서 개발하실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안드로이드와 지금 이제 타이젠을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타이젠 쪽에 조금 더 힘이 쏠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쏠려져 있는 이유도 지금 구글이 그 모토로라 그 모바일을 흡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폰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만 노키아를 흡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폰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구글도 지금 보시면 구글 TV와 그 다음에 구글 기반의 스마트 자동차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집 안에 있는 무언가를 제어를 하실 때는 집에 있는 스마트 TV를 통해서 제어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뭐 기껏 해봤자 2시간, 3시간. 근데 외국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차에서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자동차 쪽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한 어떤 스마트 카 같은 것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플랫폼을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각각 업체들마다 MS는 지금 그 윈도우 폰하고 엑스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윈도우즈도 지금 윈도우 모바일 통해서 지금 자동차를 스마트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 플랫폼.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타이젠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쪽, 그 다음에 스마트 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제네비를 통해서 일단 스마트 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통합 플랫폼 시장에 뭐 다양하게 일단은 우리가 어떤 앞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쪽을 조금 더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